자, 오늘은 어디에요? 자, 2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77페이지 보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5장 뭐라고 나왔어요? 표시에 관한 등기.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요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표제부죠.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얼구죠. 그러면 오늘 5장에서는 요걸 배우는 겁니다. 뭐예요? 표제부, 그죠? 자, 그러면 거기 표시에 관한 등기 밑에다가, 제목 밑에다가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라는 겁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밑에다가. 자, 거기 277페이지. 자, 그러면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실의 등기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어때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일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주로 이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자, 277페이지 맨 위에 제목 밑에다가 하나씩 써놔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주로 이제 논점이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직권 등기고 대위 신청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하나만 더 적어놓읍시다. 표제부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돼 있죠? 이원화돼 있죠. 상호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몇 개월이다? 1개월.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등기 우리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뭐가 있어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이죠. 표제부, 갖고, 얼구. 건물도 표제부, 갖고, 얼구.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잡아놓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러면 278페이지. 자, 거기 3번의 표제부의 등기 사항으로 이제 넘어가 봐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의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논점이 뭘까요? 가장 큰 논점이. 자, 우리가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목차를 다 외웠죠. 토지 표제부. 여기 한번 불러볼래요? 뭐라고 있었죠?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뭐예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등기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가니까 1번에 표시번호가 나와 있고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접수연월일. 거기 가로 안에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접수번호와 등기 목적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걸 별표 하나 놓고 15일 때 2.5점짜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지를 배우고 있어요? 건물을 배우고 있어요? 토지. 그러면 4번이 논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4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요? 바로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됩니다. 자, 가로 2번은 건물이죠.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큰 문제. 그게 몇 번을 보시냐면 3번을 봐봐요. 3번에 건물 번호 줄 쳐놓으세요. 자, 4번에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찾았어요? 그래서 건물의 종류 줄 쳐놓으세요. 특히 건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특히 건물이니까 건물 번호와 건물의 종류가 기록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는 토지 표제부고 가로 2번은 뭐예요? 건물 표제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목차를 좀 우리 양식 구조를 숙지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가로 아라비아 숫자 2번을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예, 거기 밑에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써봐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어때요? 차이점은 뭐예요?
자, 오른쪽 2번에 N쪽 2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옆에다 두 개를 딱 적어놔요. 몇 페이지? 278페이지 2번.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 차이는 요거죠. 표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적어놔 봐요. 저렇게 적어놔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라고 적어놔봐요. 자, 그럼 동일성 여기 밑에다 줄 쳐놓고 동일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이걸 하나 적어놔요. 소재. 행정구역 변경. 자, 그러면 이제 소재와 지방과 행정구역 변경은 요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무슨 변경 등기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변경 등기. 요거는 뭘까요? 차이점은. 자, 요거는 요렇게 써놔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자체의 변경. 자,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요걸 좀 숙지해 두시고 그러면 소재와 지방과 행정구역 변경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썩을 필요 없어요. 이제 봐봐요. 여기가 7입니다.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누면 두 필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이제 등기법에서는 이제 읽어봐요. 분필 등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기존 필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일부가 줄었어요, 전부가 늘었어요? 일부죠.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등기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7-1.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부가 뭘 되죠? 개설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럼 분필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생겼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변경 등기고 여기는 등기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가 8이고 8-1이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합필 등기죠.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요거는 합치니까 요 8번은 늘었죠. 일부가 늘었어요, 전부가 늘었어요? 전부예요? 일부가 늘었잖아. 합치니까.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네. 그러면 요건 8은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변경 등기로 이루어져. 근데 여기는 등기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부의 폐쇄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분필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부를 개설. 그러면 합필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요 8에 대해서는 부동산 변경 등기. 여기는 등기부를 뭐하죠? 폐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하나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9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9-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100평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렇게 돼서 요 20평을 이쪽에다 붙였다고 생각해 봐요. 이쪽에서는 무슨 등기예요? 분필이죠. 이쪽으로 봐서는 나눠줬으니까 분필이죠. 이쪽으로 봐서는 합필이죠. 합쳐봐요. 여기에 분합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합 등기. 요 실제로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 그러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 요 필지로 봐서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죠. 여기는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여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 그럼 분합필 등기는 등기부의 폐쇄와 개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죠. 개설과 폐쇄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합필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의 폐쇄 문제가 발생한다. 어때요? X. 폐쇄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 뭐만 발생해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 변경 등기에서 그러면 논점은 뭐냐? 바로 요 하필과 관련돼서 논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봐봐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즉 무슨 성? 동일성,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돼. 자, 부동산 변경 등기를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논점이 하나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가로 7번 이제 280페이지 가로 7번 뭐라고 나와 있죠? 가로 7번에 토지 하필 등기 제한. 자, 특례가 나와 있죠. 그러면 가로 6번 한번 읽어봐요. 하필의 제한, 그게 바로 별표 3개짜리야. 자, 280페이지 가로 6번 찾아서요. 그게 이제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옆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적과 등기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보라죠. 건보라가 이제 주인은 건보라 겁니다. 두 필지다. 여기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는 무슨 건? 전세권. 여기는 지상권.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출발은 어때요?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였잖아. 전부. 저 지상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였죠. 합쳐봐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자, 전세권 일부로 돌변했죠. 여기 지상권 일부죠. 그럼 결론적으로 영입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건보라가 이제 요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두 필지를 합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는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봐봐요. 두 필지를 합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전부예요. 부동산 일부잖아.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그거라는 거야. 그럼 거기 봐봐요. 자, 1번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소유, 지상, 전세, 임차권, 성역지 줄쳐놓으세요. 성역지. 자, 성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은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해서는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죠. 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권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반대해서 가면 합병할 수 있다. 요 소리죠. 자, 성역지를 줄쳐놔봐요. 성역지. 자, 지난주에 이제 지역권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성역지가 왜 포인트인지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봐봐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으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시각장애자. 길이 없으면 맹지. 맹지에서 뭐가 탄생하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권이 탄생해. 기동량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 했어요? 그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라는 것은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서비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게 편익이야. 편익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길이죠. 명지, 길이 탄생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몇 필지? 두 필지. 이거는 뭐예요? 맹지죠.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건물을 이제 같이 한번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A를. 그러면 이 사람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맹지잖아, 맹지.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자,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할 요자 요역지가 돼. 그러면 길을 내줄 사람은 뭐예요? A죠. 그래서 올라탄성 뭐예요? 성역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은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네. 자, 기동량 해놔요. 요역지와 뭐가 있다? 성역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서비스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요? 편익. 그럼 서비스를 요하는 토지. 결론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되는 거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서비스를 무슨 줄성자가 돼. 올라탄성인데 주는 토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요역지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귀를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잖아. 요 일부만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요역지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 그럼 성역지는 뭐예요? 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럼 요 사람이 우리 이웃 사촌이니까 100을 문어넣어서 여기 대문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럼 전부 길을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럼 성역지의 범위는 읽어봐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25회 때 민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설러라.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성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역지란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그렇죠?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요역지는 요 B 토지예요, A 토지예요? B 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토지가 돼. 그러면 성역지는 무슨 토지가 될까요? 남의 토지 그러지 말고 타인 토지라고 좀 해봐.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무슨 건? 지역권이란 찍어주는 대로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거 무슨 건? 지역권이 되는 거야.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숙제해보자.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 요역지는 전부 일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활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요렇게 이제 자기가 활용해 먹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오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 좋아하는 탤런트 다 나오네요. 오미가 몇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2필지. 그러면 한 필지에는 전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 필지에는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출발은 어때요?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전부. 요역지 지역권 전부. 됐죠? 자, 두 필지를 합쳤어요. 합치니까 전세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요역지 지역권은 일부로 되죠. 근데 여기 봐봐요. 요역지는 반드시 뭐야죠? 전부죠. 그러면 전세권과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역지 한번 볼까요? 만약 성역지라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역지라면 봐봐요. 전세권 전부, 성역지 지역권 전부로 출발했죠. 합치니까 전세권 일부의 전부의 일부, 성역지 지역권 일부. 여기 있죠. 일부 있죠.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해서 성역지만 합병이 가능하지 요역지는 원칙적으로 합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권의 어떤 개념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봐봐요.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민차권, 성역지. 그 성역지가 포인트라는 걸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성역지를 요역지로 건치면 X다 오다. X가 돼. 그러면 요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동량만 해놔요. 기동량만. 자, 그러면 오늘 뭐예요? 읽어봐요. 요 정도는 올해 기동량 해야 돼. 여기 뭐다? 서비스를 우리말로 건치면 편익. 극단적으로 하면 길을 받는 토지 읽어봐요. 요역지. 길을 주는 토지 성역지.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뭐에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 성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이번 달 고서는 거기까지만 딱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반드시 알고 갈까? 자,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읽어봐요. 서비스, 편익.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무슨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는 자기 토지, 성역지는 타인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 거서는 거기 하필의 제한이 6번이 별표가 3개구나.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돼요. 일단은 거기까지.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번은 무슨 등기가 나오죠?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집이 있다. 자, 복습이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가 돼. 그럼 멸실 등기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적 측면. 자, 282페이지. 자, 요거는 그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죠? 전부 멸실. 그렇죠. 전부 멸실. 자, 나머지는 이제 원단 건서는 요 정도만. 멸실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적 측면이고 전부 멸실. 자, 한번 보시죠.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럼 표제부를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표제부 등기를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등기부를 폐쇄한다는 거죠. 자, A가 신청하죠.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권리의 사실.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1번을 한번 줄을 쳐놓자. 멸실 등기란 토지 한물 포락, 건물의 소실, 붕괴 등과 같이 한 개의 부동산이 거기에다 줄 딱 그러면 되겠네. 자, 무슨 멸실? 전부 멸실. 그럼 일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가 되겠죠. 15-1 추가 시험일 때 출제가 된 겁니다. 멸실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범위는 뭐예요? 전부여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가로 1번에 가서 거기 가로 2번의 신청 절차에서 단독 신청 줄 쳐놓으세요. 단독 신청. 자,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서 몇 개월에 강제하죠? 1개월 줄 한번 쳐놓고. 그럼 작년에 출제된 게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이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봐봐요. 뭐예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어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건물의 부존재 줄잖아요. 작년 2.5점짜리죠. 건물의 부존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들어봐요. 건물의 부존재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하니까 지체 없이 1개월.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를 현관편 다 끊으라고. 그래서 지체 없이 작년에 출제된 거거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 분재자인데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이번 달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 하고 싶어도 더 하면 머리에 지가 나요. 읽어봐요. 또 멸실이란다.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이래 해봐요 좀. 그러니까 여기 멸실을 보는 순간 전부 멸실. 권리 사실. 그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할 때 몇 개월? 지체 없이.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정도 잡아두시고 6번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찾았어요.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1번에다가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별표 5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표제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 각구 얼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죠. 권리적 측면에서. 그럼 한번 봐봐요. 자,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에다 박스를 딱 쳐놔봐요. 자, 보존. 자, 보존은 툭 쳐봐요. 뭐가 튀어나와요? 처음이 튀어나와. 처음. 보존이라는 것은 처음이야. 자, 여기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갖고. 그렇죠. 읽어봐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끌고 가라고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뭐 읽어봐요. 제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처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처음처럼 그러면 뭐다? 소주 이 생각하겠죠. 선생님 소주 주량이 몇 병 됩니까? 몇 병이 되냐면 5병이 됩니다. 제 주량이 5병이에요. 5병. 5병은 먹는데 근데 수업이 없는 날 많이 먹어요. 내일은 또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수업이 없다 그러면 몇 병? 많이 먹으면 5병에서 6병. 그래서 6병. 자, 처음처럼이라는 것은 제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그래서 집에 가면 책상 앞에 뭐라고 딱 써놨느냐? 처음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집에도 뭐가 있어요? 가온이 있겠죠. 현관문 앞에다 뭐예요? 애한테 항상 H고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용인에서 이제 명패를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 이제 뭐예요? 막 나무로 만들어줬는데 뭐예요? 좋은 생각만 하는 우리 집.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르더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거는 없어요. 뭐가요? 뭐가 해결해 주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시간이. 자, 노숙자는 몇 개월이면 뭐예요? 편안하죠. 노숙자 되는 과정도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몇 개월? 3개월 정도만 되면 뭐예요? 노숙자가 딱 안정권이 들었습니다. 안정권이 들어요. 그럼 노숙자가 제대로 되려면 3개월에 적응을 해야 돼. 근데 3개월이 그렇게 힘들대. 3개월 자체가. 그럼 3개월이 딱 지나면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이불 삼아, 땅을 뭐예요? 침대 삼아.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 번은 반복이 돼야 돼? 3번 정도는 반복이 돼. 최소한은 3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3번. 그러면 3번이 반복돼야 되는데 3번 가지고 머릿속에 남느냐? 남지 않아요. 그럼 최대한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5번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러면 몇 번을 듣느냐? 5번을 들어요. 그러면 5로 나눠봐요. 5로 나눈다. 5, 25. 그럼 설명만 들어보면 뭐예요? 5년이면 다 돼. 그냥 설명만 이렇게 들어만.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잡아주고, 그러면 항상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읽어봐요.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보전 그러면 처음이다. 소유권을 보면 갖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읽을 때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나가라고. 그러니까 맨날 보전 그러면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은 처음이다.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럼 자 봐봐요. 우리 이제 보전 등기는 보전은 소유권의 하나다. OAX예요. 소유권에 하나다. 그럼 분명히 읽어봐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보전은 소유권에 하나다. OX. 오죠. 봐봐요. 보전은 뭐에 하네? 소유권에 하나다라는 거야. 맞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외우면 뭐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보전 등기는 몇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무슨 한 종류예요? 금방 배워놓고. 자, 2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써요.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뭡니까? 보전 등기는 토지하고 건물이 붙어 있는지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보전 등기는 실수가 제일 많은 게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확인해 놔야 돼. 자, 그럼 그 옆에다 첫 번째 원리를 써놔요. 보전 등기 옆에다가. 자, 옆에다 써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가로 열고 그러면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해유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국가. 뭐라고 써놨어요? 포괄 승계인이 있어. 그러면 원칙이다, 애다. 애외.
그래서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옆에다가 딱 논점을 딱 세 개를 딱 두 개만, 오늘은 두 개만 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누구예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 국가 포괄 승계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제, 자, 나머지는 이제 기동량이나 봐요. 읽어봐요.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읽어봐요. 받을 숫자가 되죠.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매수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럼 이 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이 보존 등기를 하고 매수인 앞으로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를 해오는 거야.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잘 들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뭐 보존 등기는 누구?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칙이 예요. 예외.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러니까 요 포괄 승계인과 관련돼서 자주 또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건물이라고 써놔요. 9번 출제된 게 있어. 건물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써놔요. 자, 건물에 한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 구청장. 자,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이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는 어디에만 인정된다? 건물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물이냐 토지냐를 우리가 나눠봐야 될 거는 이게 바로 뭐예요? 9번 출제되는 거.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인정된다. 어때? X. 요거는 어디에서만?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9번 출제됐어. 9번이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보존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우주 토지.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잖아. 국가. 그럼 우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우주 건물은 누굴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준공 검사하거든. 그러니까 우주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돼. 우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나중에 확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번 달 거서는 요 두 개만 딱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하기 너무 일러.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요 정도 읽어봐요. 보존은 처음이다. 소유권은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보존 등기는 크게 몇 개로?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달 코스에 꼭 정리해 둘 게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287페이지로 가봐요. 자, 287페이지 가로 4번에 뭐가 있죠? 신청인이 있죠. 그러면 토지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에 한해서 4번을 봐봐요. 4번.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회의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나와 있어요. 예,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그 건물에 대해서 이번 달. 그러면 이번 달 고소에 물으면 자기가 요 두 개 정도는 다시 숙제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요 포인트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존 등기 신청인은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A는 뭐예요? 국가 포괄 승계인 A적 측면이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 한해서 인정된다라는 거. 그건 이번 달 것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또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289페이지에 반가로 4번 가봐요. 반가로 4번 찾았어요. 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의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의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한장 이번 달에 확인해 놓고 가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 또 이제 제일 자주 출제되는 질문.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면 등기원인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실행과 관련돼서 가로 6번 등기 실행에서 동그라미 2번 조심해야 돼요. 등기원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때 거기에다 밑줄 박아놔요. 등기원인과 며느리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그게 또 자주 출제되고 있고 이미 한번 봤고요. 그게 포인트라는 걸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저 다 오늘 처음이에요. 그럼 처음인 사람은 이거는 일단 내버려둬요. 앞으로 100번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보첨, 소유권은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의 종류는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이다. 그걸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보전 등기는 올해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면 제가 독자적 문제로 안 나오면 제가 뭐예요? 자, 구갑성이죠. 그럼 구를 뭘로 바꿔요? 6. 그래서 육갑하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보전 등기는 올해 독자적 문제로 반드시 나와. 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왔거든. 그러면 매년 근데 지문으로는 늘 나와요. 근데 이제 계속 독자적 문제로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와서. 그래서 올해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 심각해요.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그래서 아까 별표가 몇 개가 됐죠? 5개가 됐다라는 거. 5개 자체적으로. 그래서 딱 잡아두시라고.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만 목표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특히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찾았어요?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가로 2번. 중간에.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 가로 2번. 오늘 그거 연습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봐봐요. 요거는 1, 요거는 가로, 요거는 한가로 1번, 요거는 동그라미. 지금 어디를 가라고 그랬죠? 가로 2번을 가라고 그랬어요. 자, 가로 2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요거는 이번 달 코스에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거기에다 행간편 떠놓고 매년 지문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헷갈린다고. 그 옆에다 두 가지를 딱 써놔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봐요. 예를 들어놔요. 이렇게 딱 그려봐요. 아니에요. 보세요. 빨리 써세요. 자, 썼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봐봐요. 여기 무슨 소유죠? 단독 소유죠. 또 여기는 뭐로 됐죠? 공유. 이것도 단독 소유를 공유로 했죠.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죠.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 써요? 자, 하나는 뭐예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라고 그러고 하나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요거는 가로를 쳐봐요. 가로를 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읽어봐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는 봐봐요. 여기는 갑에서 갑을로 갔으니까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같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걸 이제 줄을 쳐놓고 분석을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줄 쳐놨어요? 자, 그러면 요 이전 등기를 내려와요. 이전 등기. 일부는 그대로 내려와요. 일부를 내려오고.
자,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물건이죠. 물건은 또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그래서 써요. 소유권은 권리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합쳐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자체 자꾸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거든 사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 여기 일부죠. 권리 일부를 두 자로 건치면 지분이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 지분을 표시해 줘야 된다고. 지분.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이번 달에 읽을 듯이 다시 읽어봐요. 보전은 처음, 소유권은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행간의 의미를 읽듯이.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일부. 자, 다음에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반드시 기록할 사항 뭐예요? 지분이네.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봐요.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읽어봐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뭐가 변동하는 거? 지분이 변동하는 것. 그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동그라미 1번을 가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이미 공성립한 공유물의 지분, 이 지분을 줄자가나요. 지분의 전부 일부를 이전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 데도 줄쳐놓으면 안 돼요. 막 온 사방에다 낙서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키워드는 바로 뭐예요? 지분이다. 이걸 포인트를 딱 잡으라. 거 부탁하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내버려 두고요. 그럼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게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소유권 일부, 다시요. 일부. 소유권 권리의 일부를 뭐다?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뭐야?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고, 소유권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뭐가 변동하는 것?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 자, 291페이지 3번 읽어봐요. 아라비아 숫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295페이지로 갑니다. 자, 4번을 읽어봐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는 좀 부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미 이제 배운 거 이제 복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써라는 것만 쓰면 돼요. 자, A가 아버지예요. B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상속 등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속 등기.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공동 신청이면 아버지 내려오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래서 당사자라고 그랬잖아. 당사자. 근데 자, 봐봐 이제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B도 뭐다? 잔고를 못 치렀어요. 법률 행위를 완성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A가 돌아가셨어. 무슨 사로?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참,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로사 참 뭐다? 요즘 공인중개사 처음 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목도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 자, 선생 중에 가로사로 제일 많이 돌아가신 사람 누굴까요? 민법 선생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가로사로. 제 친구도 돌아갔고 뭐 몇 분 많이 돌아갔어요. 또 가로사로 돌아간 사람 뭐죠? 학교론 많이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공법 선생님도 많이 돌아가세요. 공법도. 그래서 읽어봐요. 민법, 학교론, 공법. 요 세 분 교수님한테는 잘 해주세요. 여기 이제 뭐예요? 민법 교수님, 여기 학교론 누구예요? 형남이 형한테 잘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공법. 자, 얘는 좀 친구인데 아직 멀쩡해요. 그래서 요 민법, 학교론, 공법 요 세 과목은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셔야 돼. 근데 공시하고 세법은 뭐예요? 뭐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업만 참석해달라는 거. 그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세법 교수님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 왜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사업에 실패하고 뭐예요? 거진 집에는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손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잠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시 선생 중에서도 간 사람이 많아요. 두 분이 갔어요. 누구 때문에? 대구 참사로. 대구 참사가 뭐예요?
지하철이죠. 그러면 지하철 보면 대구에 학원이 3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3개가 있었는데 두 가게 학원이 공시선생이고 한 과목이 뭐예요? 민법선생이야. 근데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공시선생은. 그게 딱 시간이 한번 봐봐요. 대구 참사시면 뭐 10시 반부터 10시에 9시 반부터 10시에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수강생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아마 수업 들어가다가.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요게. 근데 민법 교수님은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각대장이라 해서 살았습니다. 올해도 뭐 그게 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팔자인 것 같아요. 팔자인 것 같아요. 근데 요 공시 선생이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일요일 날 그러면 이제 일찍 내려가야 된대. 특강하는 날 만났다고. 근데 이분이 고시 공부하다가 뭐 나이도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늦게 장가를 갔어요. 사모님하고 24살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 마이크 막 할 때 뱃속에 임신하고 계신 분이 그 공시법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제가 전화가 왔을 때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도둑놈.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으니까 뭐예요? 슬픈 일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고 죽는 것은 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학교 가는 것도 뭐예요? 운칠기삼이라는 게 맞아요.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라는 거. 근데 운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로사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 자식이 있다고 그래야지. 그쵸? 자식이 뭐예요? A-가 되잖아. A-가 뭐예요? 자, 상속인이잖아. 그러면 읽어봐. 이미 배웠던 거.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상속인은 뭐예요? 제3자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인등기는 공동신청이죠. 그래갖고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상속등기는 단독.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러면 4번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줄을 딱 꺼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번 달 코스가 목표가 여기에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상속 등기 밑에다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라고 적어놓고요.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를 5자로 건치면 뭘까요? 또 까먹었다. 뭐가 써놨죠? 포괄 승계인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목표, 이번 달 코스에서 목표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공인중개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리 형님들은 운이 많이 작용을 해야 돼. 그 전날 컨디션이 무척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안 되면 눈이 막 흐려 보이죠. 흐려 보이면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수가 많아요. 한번 저희가 이제 풀어봐요. 자, 제일 실수가 많은 지문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 생각을 좀 해요. 상속인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그러면 X다, 오다. X야. 그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읽어봐요. 인이죠. 그래서 요 인자를 동그라미 쳐놓고 한 사람이 더 추가된다 그래서 인해서 공동신청 작성 잠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서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걸 3자로 건치면 제3자가 돼.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 거기까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뭘 잡아야 돼? 상속 등기로 나와 있는지, 상속인 등기로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쭉 넘겨보니까 297페이지. 자, 5번 뭐가 나오죠? 유증. 그렇죠, 유증. 자, 유증은,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5번에 유증, 그래서 유증. 자, 유증에서 U자를 박스를 쳐놔요. U. 잡았어요? 예. 그러면 요 앞에다 이렇게 화살표 놓고 2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읽어요. 자, 포괄 유증이라는 게 있고요. 자, 특정 유증이 있어. 자,
자, 필기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고 위에다는 뭐 이렇게 포괄 유정, 앞에는 특정 유정이야. 그러면 포괄 유정은 특정의 수익에 의사 표시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몇 조다? 187조야.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특정 유정이라는 건 특정의 수익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몇 조다? 186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조심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필기를 딱 해놓고, 자, 가지를 3개를 펼쳐요. 3개를 펼쳐요. 결제를. 그러면 자, 요걸 3번 좀 불러줘 봐요. 읽어봐요. 요거 유. 그래서 유라고 써요. 유. 그러면 유를 3번 불러면 게임 끝. 자, 그러면 이제 유를 이제 3번을 써놓고, 그러면 유 3번을 써요. 그러면 읽어봐요. 유언이라고 써요. 유언. 자, 요거는 유언 집행자가 돼. 자, 유언 집행자. 자, 유언 집행자. 이렇게 이제 써요. 요 유는 뭘까요? 유언장이라고 써놔요. 유언장. 자,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그러면 유언 집행자는 다음에 하고, 요 유언에 대해서만 잡습니다. 유언.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놔서 이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정의 개념이 나왔네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히 1차 볼 사람들은 이것도 자주 출제돼. 밀줄 꺼놓고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래서 그것도 자주 출제돼. 그래서 요 옆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써요. 유죄포라고 써요. 유죄포. 자, 우리 민법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개가 있어요. 유죄포. 앞으로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조금 전에 했던 유정. 제가 뭘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 요거는 포가 뭘까요? 포기. 그래서 읽어요. 유죄포. 요 상대방.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법고시 33회도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유증. 요게 이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다 동그라미 박스를 딱 쳐놔요. 읽어요. 읽어봐요. 정. 그래서 유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 유정이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유정이다. 유정. 그러면 이제 유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뭘까요? 앞에 유정의 종류는 2종류가 있어요. 읽어봐요. 포괄 유정인지 특정 유정인지 요걸 분간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차 볼 사람들은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암기를 해줘요. 뭐라고? 유죄포,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그래서 읽어봐요. 유죄포.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달라는 거. 그럼 오늘은 유정의 개념이 한번 줄 거나 봅시다. 유언이란 거기에다 밑줄을 닦아놔요.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을 수정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정.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개념이 정확하게 맞아요. 읽어봐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잡으라고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예요? 유죄포. 그러면 오늘은 거기까지만 딱 해놓고, 자, 분류로 가봐요. 특정 유정 찾았어요? 예, 특정 유정 동그라미. 뒤에 포괄 유정 동그라미. 낙서를 좀 하라는 겁니다.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 2번, 3번 줄잖아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186조. 자, 포괄 유정은 3번을 줄 까나요.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한다. 찾았어요? 예, 거기 밑에는 옆에 187조라고 써놔요. 187조. 자, 그러면 우리 15회 때 잘 들어봐요.
포괄유작은 등기 없이도 물감 변동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포괄유작은 등기해야 물감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그럼 포괄유작은 몇 조다? 187조. 특정유작은 186조. 우리 딱 잡아라. 그러면 특정유작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유작과 특정유작 그거 딱 잡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제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99페이지 6번 뭐가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야.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일단은 설명을 들어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뭐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세 개를 잘라놔요.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잘라놓고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 뭘까요? 애로인. 이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이미 이전 등기 완료해줬고 잔금도 치러졌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B가 뭘까요? 이름이 미자네. 미자가 뭐예요? 미성년자네. 미성년자는 어때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미성년자는 취소권자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우리 법에서 취소권자는 읽어봐요. 제착, 하대성이야. 자, 여기입니다. 취소권자는 뭐라고? 제착, 하대성.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차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돼.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취소권자를 딱 규정을 해놨다고. 읽어봐요. 앞으로. 제착하대성. 읽어봐요. 제착하대성. 제한능력자, 차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읽어봐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래서 취소권자가 됩니다. 취소권자는 다섯이 읽어봐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어. 취소권자는 읽어봐요. 뭐라고? 제착하대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미성년자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으면 등기가 이미 끝났죠. 원인 실효가 되잖아. 등기가 뭐가 돼요? 말소가 돼야 되겠죠.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에다 뭐라고 그랬냐. 판사님, 제가 미성년자하고 거래를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아닌 말소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줄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되는 거야.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해주자. 그러면 말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에 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별 실익이 없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옛날에 연쇄살인범이 있었어. 자, A가 B한테 받고 C한테 받고 D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원인 실효가 돼서 원인 실효가 됐으면 원래는 이제 A한테 돌아가려면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 원래는 말소하고 이전 거쳐가야죠.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거쳐가야죠. 말소 등기 이전해야 거쳐오죠. 몇 단계를 거쳐서 돌아와? 4단계. 근데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줄 것은 함께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 옆에다 써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자기 집 돌아가서 안 돌아가서? 자기 집 돌아갔죠. 그럼 B하고 A하고 따로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계약 X라고 써놔요. 그럼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 X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집 돌아가서 안 돌아가서? 돌아가서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야. 대가성이 없다. 자, 또 하나는 관련돼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야. 근데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로 뭐도 없었죠? 등기 원인도 기록되지 않았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읽어봐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지만 등기원 일자는 없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다음 달에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 짓지 말고 요거 이제 요렇게 그어놔요. 그러면 요번 달 고서는 요거.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본질론은 읽어봐요. 계약 X 읽어봐요. 대가성 X 읽어봐요.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X죠. 그러면 진정명의 등기는 계약이 X죠.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금융계약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읽어봐요. 계약 X, 대가성 X,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등기원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많이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자, 등기부상 등기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이제 거기 줄쳐놓으세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고 그래요. 원칙은 원래는 말소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지만 말소 등기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해가는 걸 뭐라고 그래?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는 걸 우리가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봐서 거기 300페이지 가로 4번 찾아봐요. 가로 4번 찾았어요? 예, 반가로 1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그럼 동그라미 1번을 찾아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전화.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맥을 잡아 놓으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떠들어도 됩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의 본질론은 읽어봐요. 계약이 아니다. 본구원 대가성도 없다. 등기 원인일자는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 자, 오른쪽 뭐가 나오죠? 7번에 뭐가 나와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줄쳐놔요. 수용. 자, 수용과 관련돼서 제일 실수가 많은 거는 7번 앞에다가, 자, 7번, 자, 요 앞에다가 써요. 앞에다 썼어요? 예, 앞에다가 가지를 두 개 붙여봐요. 자, 수용은 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봐봐요.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미등기를 수용할 수도 있고, 읽어봐요. 기등기를 수용할 수도 있어. 그런데 미등기를 수용하면 이때는 무슨 등기? 여기에다 살짝 줄쳐놓고 그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겠죠. 자, 기등기가 뭐예요? 기등기가 이미 등기된 거죠. 이때는 보전 등기가 아닙니다. 보전 등기라는 건 권리의 단절 상태가 생겨. 그래서 이때는 읽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합니다. 이전 등기. 원래는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거든. 근데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지만 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조심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써먹어야 될 거고요.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용. 그러면 수용은 언제나 보전 등기에 의한다. 어때? X.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항상 앞에 기등기가 붙어있는지 미등기가 붙어있는지 이걸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무슨 취득?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써놔. 원시 취득. 자, 수용은 그러면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민법 몇 조다? 187조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럼 수용은 뭐예요? 진정성이 확보됐죠.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걸 확보해 두시고, 자, 원시 취득과 관련돼서 요거는 여기 원시 취득 가지를 두 개를 펼쳐놔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면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읽어봐요. 원칙적으로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이루어져. 그런데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28에도 출제됐고, 28에도 출제됐고, 그 다음에 27
7회 때도 출제가 돼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직권 말소예요. 왜 그럴까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걸 이제 맞춰둘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몇 조죠? 187조. 수용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은 몇 조다? 187조.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수용은 무슨 기등기를 수용할 때와 미등기. 이게 특히 형님들이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아까 유정 나올 때는 무슨 유정?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냐, 건물이냐.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야. 기본서를 읽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수용은 그러면 줄 한번 쳐놓죠. 자,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자가 제기로 수용시까지 줄 쳐놓으세요. 수용시. 자, 손실보상금 지급 공탁함으로써 권리를 원시취득 줄쳐놓으세요. 원시취득 줄쳐놓으세요.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자, 수용은 몇 조다? 187조. 수용은 물권 변동 시점은 재결시다. 어때? X. 뭐다? 수용시가 물권 변동 시점입니다. 수용시를 재결시로 본친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에서 꼭 잡을 거. 무슨 시? 수용시. 또 하나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 나머지는 싹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뭘 하라는 거죠?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돈을 해놨죠. 나머지 싹 버리고 수용시, 원시취득 요것만 정리해 놓으라고. 그럼 나머지는 싹 버리고. 자,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그러니까 요번 달 코스는 목표야. 그러면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수용은 미등기인지 기등기인지. 미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써먹을 거야. 봐봐요. 자, 건보라가 있어요. 건보라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배종욱이가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일부죠. 그런데 배종욱이가 20년. 자, 읽어봐요.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배종. 이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면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봐봐요. 이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바로 여기 봐봐요. 몇 년? 20년 공백 상태가 뚫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어봐요. 건보라로 배종을 하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뭐 읽어봐요.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 만약에 보존 등기면 이전에 20년에 공백이 뚫린단 말이에요. 20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보라에서 배종으로 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소유자는 누구야? 실소유자는 누구야? 현재 상태에서 건보라. 자, 배종 건보라죠. 등기도 누구죠? 건보라. 그러면 일체 불일체. 일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은 채청 물청. 채청이 되는 거야. 채청. 채청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그러니까 얘가 행사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행사한다면 그때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일단은 설명을 자꾸 들어요. 자, 그러면 수용은 뭐라는 거다?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위등기냐 기등기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용 등기는 언제나 이전 등기 형식에 언제나 보존 등기 형식이어야 한다. 어때? X. 그러면 수용 등기도 그러면 수용도 무슨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뭘 수용했을 때? 미등기.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용은 거기까지 해두시고 그러면 맨 밑에 한번 봐봐요. 자 1번을 가봐요. 줄 한번 끄고 가야죠. 자, 신청 정보의 내용 등기원인은 줄 거나요? 토지 수용으로 등기원일자는 수용 개시일이라는 거 재결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놔요. 몇 페이지로 갑니까? 303페이지로 가요. 303페이지 가니까 8번에 뭐가 나오죠?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